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이고요. 정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빠르게 착수하다니 역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이원석 깜빵 가는 수밖에 없다. 이래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원석 당장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로 이원석이 수사를 받고 깜빵을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원석의 검찰총장 후임은 누구냐? 오늘 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원석 이제 후임이 결정되고 나면은 임기가 남았든 어쨌든 간에 당연히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레임덕, 지금도 레임덕입니다만은 완벽하게 끝물, 뒷방 노인네로 전략하게 되는 건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 직권남용 의혹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 7부의 배당.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동안 문재인 수사 왜 안 했냐? 이재명 수사 왜 제대로 안 했냐? 조국 왜 깜빵에 못 넣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종배 의원이 치고 나왔죠.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권성희 부장검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결단을 내린 건데요. 왜냐면은 이 고발이 7월 29일이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배당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막 질질 끌기도 하고 휴가 갔다 와서 한다. 그런데 대상이 뭐예요? 현역 검찰총장이니까 이건 정광석화와 같이 움직인 거죠. 자, 그동안 처음에 이원석이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던 이창수 지검장을 패싱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문재인 수사의 핵심이죠. 이스타젯 수사라든지 전주지검장 하면서 해왔었는데 그냥 패싱하고 밑에 사람들 만나고 서울중앙지검 차장들 만나고 또 부장검사에게 직보받고 이러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 능멸, 패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러면은 당연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복수하는 겁니다. 자, 이종배 시의원 지난 29일 검찰 인사 명단 유출,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반려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 지시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면서 이원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원석은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일 아니겠습니까?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대통령 배우자 당연히 경호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경호원들은 권총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검찰청에 권총 갖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에 수사받는데 옆에 그냥 그냥 일반 조사실 같은데 밖에 있다면 그 조사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경호원들은 경호원들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저거 갖고 난리들을 치죠. 아니, 그러면은 현역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마누라 김정숙이도 수사 못하는 이원석이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이원석이가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공개 소환해서 사과받도록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가 있고요. 한동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원석 얘기대로 검찰청에서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심지어 다 끝난 상황에서도
강적들 나와가지고 국민이 보시기에는 검찰청에서 수사받는 게 나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끝까지 고춧가루를 뿌렸던 게 한동훈인데요. 자, 이원석과 한몸이라는 얘기겠죠.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게 그렇게 깨끗하고 자신이 있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재빠르게 그 이원석이를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배당했겠습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될 겁니다. 자, 사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다 윤상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시작이거든요. 타이 이스타젯 의혹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거 문재인 사위에 연루돼 있죠. 압수수색이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영장을 누가 막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는 물론 이원석 총장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대한 인사를 민주당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딱 집어 얘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오선 의원 정보가 없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종배 의원은 그 고발장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검찰 고위 인사를 논의한 직후 친문 국회의원이 인사 명단에 포함된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을 강하게 압박했고 이는 인사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친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 이 정보를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도 친명 대 친문 싸움에서 친명이 이재명이 이기고 친문이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 나가 떨어진 친문의 일부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밥가리 뻐꾸기 탕란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래진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긴급 요청. 2022년 중앙지검에 문재인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고발하며 중앙지검 고위층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은 문재인 수사까지 가능했으나 검찰 고위층 누군가가 막아세워 수사를 멈췄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지시를 통하여 누가 문재인의 부역자를 막았는지 감찰하여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원석의 검찰총장 자격을 즉각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의 재판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을 심판하여 헛소리로 떠들고 전국을 어지럽히는 국가 전복 세력들을 전부 소탕하여야 할 겁니다. 또한 국민의힘 가짜 세력들의 오만방자함에도 일침을 가하여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원석 관련해서 후보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원석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이원석의 임기가 한 달 남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늘 추려진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에서 그 후보 3명 이상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박성재 장관은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 사유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고 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흥석 남부지검장, 신자용 대검차장, 최경구 전 부산 고검장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누가 되던 간에 일각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검찰의 현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만둔 사람이냐 이런 저런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이 묻지 않은 사람, 이원석이 묻지 않은 사람, 한동훈과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은 사람 내지는 한동훈이랑 일을 하면서 치를 떨었던 사람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 조직 내에서는요, 한때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한동훈 쪽에 줄을 낸 검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금 또 한 발 관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번 와리가리는 영원 와리가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살을 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벌어졌던 문재인 감싸기,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대충하기. 어떤 분들은 여쭤보세요. 왜 그러는 거냐고. 그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상대방이라면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쉬울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이재명 등을 수사 깜빵에 넣었던 법무장관이라는 그 레테르가 붙을 경우 좌파들이 비토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은 계속 좌파에게서 표를 받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좌파표 필요 없어요. 그냥 보수가 똘똘 뭉치고 투표율이 좌파보다 높아지면, 투표율 자체가 높아지면 이기는 거고요. 또 보수의 기세가 세면 중도가 와서 붙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계속 좌파표를 떼려기에 오는 얘기를 하죠. 다 진중권, 김경률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꽂아놓은 이원석에 대한 진실 밝히고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이원석이 나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면은 해결이 되겠죠. 물론 한동훈과 이원석 관계가 남이 시킨다고 하는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공동 운명체, 뭐 정치 공동체, 정치 검사들이니까요. 정치 공동체, 뭐 이런 거를 출세 공동체 이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이종배 시의원의 고발,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이제는 싹 다 감방에 보내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